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와 다양한 요인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을 수반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입 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우리 평택시에서 특히 시급합니다. 현재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택시는 경기 남부경찰청 관할 구역 내에서 자살 신고 및 보호조치 건수가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 조치 건수는 경기 남부 경찰서 중 4번째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야간 시간대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불가피하게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평택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속성이 생명인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거부와 장시간 병원 탐색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택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응급 입원을 위한 공공 또는 준 공공병상 확보 등 실질적인 자원 연계 방안을 뒷받침할 근거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인권 존중은 물론 평택 시민 전체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주요 용어를 정의했으며 특히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의 개념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제3조에는 평택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및 5조에는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제6조를 통해 위기대응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개입 및 조치를 위한 지원체계의 수립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병상 확보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13호 평택시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정신과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야간의 공휴일에
응급 및 행정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민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신질환자의 생명보호와 치료 연계, 나아가 시민 전체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야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제 사회 급변화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어떤 그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기적인 대응 체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이제 또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러한 응급체계 24시간 병동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관외로 이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로 갔을 때 지금 통계성을 보니까 1년에 147명이 이제 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병동을 하나를 이제 확보를 해서 시급할 때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실질적으로 되는지 1년에 147명인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공공병상을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관내에 정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택시가 문제가 안고 있는 게 소아응급의료기라든가 정신과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정신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관내 의료기관에 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정신과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결제해서 그래서 응급병상을 운영토록 독려를 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평택시에 필수 전문 과목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수도권에는 많이 모이는 편중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기도에 있는 평택시도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사실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대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했을 적에 아주대학에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소아과하고 하나는 정신과 응급병상을 운영했으면은 평택시에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더니 아주대학교에서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소아과하고 정신과에 대해서 많은 그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좀 응급병상이 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개발 도시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응급병상을 확보한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이에 따라서 정신과 의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평택시만의 정신 응급병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우리 정신의료 병동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운행에 있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영리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열을 한다 할지라도 관내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았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 방안을 한다고 한다면 경기도나 정부에서 이제 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아주대 병원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었을 때 그 병원에 우리가 MOU 체결을 했을 때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협약 체결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해박 체결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하고 이제 그 평택시 의료 실태를 지금 아주대학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평택시 의료에서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미팅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평택시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소아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신과 쪽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한 번 그 아주대학하고 이제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평택시 의사회하고 보건소하고 아주대학하고 평택시하고 얘기를 해서 필수 진료 과목을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아주대 병원이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기 이전 MOU 체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관내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뭐 자살 시도도 많고 제시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MOU 체결을 할 때 이런 검토를 해서 거기에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병동을 지금 수개를 보면 1억으로 해놨어요. 근데 우리 관내에는 세비로 하지 않고 관내로 이제 의존을 해서 세비가 이제 지출하게 되는 이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 명을 병동에 했을 때 우리가 147명이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 3일에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발생이 되어지는데 외부의 병동을 하나 있을 때 2, 3일 후에 또한 이러한 이송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한 곳을 우리가 협약을 해서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이제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계획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경찰서에서 이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근 부분에 지금 현재 갔을 때 다 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13개소에 54병상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이게 지정된 공무병원 외에 13개소에 54병상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제 박예병원이 소사벌 지역의 병원 이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 병원에다도 요거 정신과 병원을 좀 운영했으면 해서 거기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뿐만 아니라 박예병원도 소아과하고 정신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협업을 해서 이제 해야지 될 부분인데 아주대학에 대한 어떤 MOU 체결을 할 때는 분명하게 좀 우리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해서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때에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24시간 그 정신질환자를 그 받을 수 있는 병동이 실질적으로
그 현실에 앞서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하지 못한다 이러기 아니고 더 추가로 얼마를 해준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대하고 그 협약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협약을 할 때 좀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100%는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은 그런 이제 바람이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례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관내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관외로 이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아주대학하고 이제 미팅할 적에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그 정신과하고 소아과하고 이제 필수 항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례가 통과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관외에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안중 백병원하고 송탕 중앙병원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거 조례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중백병원이나 중앙병원에는 여러 가지 타진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아니 근데 이제 우리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관 내에서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확률이 적다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설득을 지금 여러 차례 사실은 이게 야간 응급 환자가 했을 적에는 그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일반 의사도 환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의사들이 이제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안중 백병원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에다가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일단은 관내 세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됐을 적에는 관내 경기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시 한번 이거 조례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세비로 다른 타 지역에 의존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뢰를 이제 들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웬만한 조례들 이렇게 심의하면서 재정에 대한 이유, 제안 설명하면서 재정 이유가 이렇게 긴 조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저희들에게 구하는 부분들이 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접하면서 뭐 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정말 필요한 조례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가 이 조례를 2020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시가 22년도에 그리고 뭐 부천시나 남양주시가 23년도에 뭐 용인시나 과천시 뭐 여러 몇 개가 이제 또 24년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걸로 확인이 되고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2025년도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한 대응들, 정신질환자분이나 혹은 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현장 대응하는 인력들, 이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보니까 신속하게 이 상황이 정리돼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김명숙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그 비용 추계 부분, 최선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가 한 병상 정도로 지금 추계가 돼 있어요. 1병상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비용 추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일단은 이제 경기도에서 13개소에 54병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 이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12 포함해서. 네. 그런데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응급 의료 병상을 많이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한 개 병상만 운영해 보고요. 네네. 뭐 필요하다 그러면 더 네.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네. 더 많이 확대해서 네. 이제 평택시에서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택시뿐만 아니라 정신 응급 행자는 정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부나 경기도에서는 응급병상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중 백병원이나 성탄 중앙병원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병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프로포즈해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 마지막에 11조에 보면 우리가 시행 규칙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됐을 때. 그럼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뭐 추경이나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규칙이 통과됐을 때에 언제쯤 일정으로 만약에 현재 관내 병원들과 협의가 잘 되었을 때에 언제부터 적용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9월 달에 이제 네네. 그 예산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예. 올해 이제 그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고 예. 내년도에서부터 이제 예.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 하겠습니다. 조례가 가결이 됐을 때 좀 신속히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의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본위원장도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사실 지금 5조에 올리신 거 보면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이제 여러 그 기관 및 단체들이 이게 포함이 될 텐데 이제 사실 이 그 협의체의 운영적인 면에서 사실 내실도 좀 있어야 되고 이거 좀 협조나 이제 대응 체계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체계 구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례 정신건강복지법을 지금 이제 이 조례이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2019년서부터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담은 거고요. 2014년부터는 평택시 자살예명 생명정주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사업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2019년부터는 연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하고 구체화 시킨 겁니다.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그냥 내용이나. 거기에 보면은 우리 관내 이제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하고 뭐 관련 단체가 참석해서 평택시 이제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사업 추진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앞서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도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그 사업들에 이제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했었을 경우에도 협의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